안녕하세요. 수다몽 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린 프랑스 국왕 샤를 6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샤를 6세의 아버지 샤를 5세와 어머니 잔드 부르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명왕으로 불리던 샤를 5세, 정치적 위기들을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정말 혹독한 세자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영국의 포로로 잡혀서 결국 영국에서 사망한 바로 그 장 2세입니다. 제가 에드워드 3세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걷다가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다가 파리 상인 대표이자 시장인 에티엔 마리셀이 등장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게 프랑스의 국왕이 된 샤를 5세, 현명왕이라는 별칭에 맞게 정치를 정말 잘했는데요. 그의 치세를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100년 전쟁 초반 비참하게 깨진 프랑스를 기적같이 회복시킨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이 전술로 프랑스의 여러 지역을 탈환해서 점차 프랑스 내에 있던 이 잉글랜드, 영국의 영토를 프랑스 서부 해안가까지 몰아넣었죠. 그리고 이 영국과 맺었던 굴욕적인 조약을 파기시킵니다. 또 프랑스의 문학적,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왕으로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죠. 왕세자 시절 샤를이 잔드 부르봉을 만난 건 12살 때 일인데요. 수줍은 많은 동갑내기 소녀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잔느는 샤를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몇 년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자는 이 샤를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샤를과 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8명의 아이를 낳는데 사실 살아남은 아이는 아들 둘 뿐이긴 하죠. 샤를 5세는 루브르 궁에 수많은 책들을 보유한 도서관을 설립하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내인 이 잔이 독서를 좋아한다가 바로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샤를이 아끼고 사랑한 잔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좀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등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부르봉 가문은 정신분열증이 유전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영국 왕가에 이 유전돼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왕실에서는 잔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라는 요구를 하지만 샤를 5세는 이를 거부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해온 자신의 왕비인데 이렇게 내칠 수는 없었겠죠. 샤를 5세는 잔과 가까이, 왕비와 가까이 있으면서 책도 읽어주고 또 기억을 되살려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잔은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사망하고요. 샤를 5세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건강이 나빠지죠. 그리고 자신을 아내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다음 1380년 4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유언대로 두 사람은 함께 합장되었고요. 참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슬픈 동화처럼 끝난 그들의 사랑 뒤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1380년 아버지 샤를 5세가 죽고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샤를 6세. 샤를 6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의 삼촌들인 베리 공작과 부르고뉴 공작이 섭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년 뒤 샤를 6세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유력 가문 중에 하나였던 비테스바흐 가문의 슈테반 3세의 딸 이자보드 바비에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자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20살이 된 샤를 6세는 친정을 하게 돼요. 마르무제라고 불리는 국왕 참사회원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 나갔고 비교적 국가 운영도 잘 해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를 6세가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열이 얼마나 나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열이 내려서 정신을 차린 샤를 6세, 자기가 직접 적을 응징해야겠다며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아직 몸을 회복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이 신하들의 반대도 다 물리치고요. 더운 여름에 갑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거린이 한 명 나타나서 샤를 6세에게 가면 안 된다, 가면 배신당한다 하며 한사코 못 가게 말렸다는 거예요. 이 거린은 샤를 6세의 환상이었을까요? 여튼 순간 샤를 6세의 스위치가 팍 나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배신자들이 나를 적에게 넘기려 한다. 배신자들이다. 다 죽여라. 샤를 6세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 위에서 칼을 휘둘러서 주변의 시종 4명이 소리 없이 죽었고 샤를 6세는 이틀 뒤에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샤를 6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를 6세가 25살이 되었을 때 생폴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 궁정에 카트린이라는 하녀가 세 번째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샤를 6세도 이 사실을 알고 샤리바리를 하기로 하는데요. 샤리바리는 이제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랑 맞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란을 일으키거나 뭐 조롱을 하거나 뭐 하는 어떤 오래된 민속 관행 같은 뭐 그런 건데 뭐 가면을 쓰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냄비를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행이라고 해요. 샤를 6세의 이 샤리바리는 결혼을 하는 카트린을 위한 축하이기도 했지만 세 번째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무리랑 동물 가면을 쓰고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송진까지 발랐어요. 그리고는 야만인을 사냥하는 그런 장면 연출을 하면서 그 친구 4명의 몸을 서로 사슬로 묶어둔 거죠. 그리고는 궁정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춤을 추었어요. 그때 샤를 6세의 동생 오를레옹 공작 루이 1세가 형의 분장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한번 더 가까이서 볼래? 하면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횃불의 불이 옷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있던 4사람은 옷을 빨리 벗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불이 붙어 3명은 타 죽고 1명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3일 뒤에 죽었대요. 다행히 샤를 6세는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서 뭐 불에 붙긴 했지만 친척이었던 여인이 치마를 뒤집어 씌워서 급하게 불을 꺼주었대요. 이 사건의 책임을 느낀 오를레옹 공작 루이 1세가 맨발로 목마를 때까지 오르며 사죄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동생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샤를 6세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루이 1세였다는 게 사고를 위장한 암살 음모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샤를 6세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 샤를 6세는 약 30년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숙부들이, 삼촌들을 비롯한 이 귀족들이 국정을 마음껏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샤를 6세는 평생 44번의 발작을 일으켰고 3개월에서 5개월 간격으로 발작을 일으켰는데 한 번 증세가 시작되면 어떨 땐 3개월, 어떨 때는 9개월까지도 지속했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샤를 6세의 정신병은 점점 심각해져서 자신이 조지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온몸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며 옷에 철심을 대기도 하고 항상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고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대요. 또 유리로 되니 몸이 부서질까봐 5개월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버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결혼도 안 했고 애들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왕비였던 이자보의 행동을 알고 한 말일까요? 샤를 6세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이 왕비였던 이자보는 뭇 남성들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닌 거죠. 그리고 장남인 왕세자 샤를의 아버지가 샤를 6세가 아니라는 그런 말까지 해서 나중에는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게도 만듭니다. 샤를 6세는 정신착란과 망상에 시달리게 된 이후 왕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비 이자보를 보기만 하면 혐오하면서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사실 정신분열이 오기 전에도 왕비의 애인이라고 소문이 났던 루이드 보스르동을 죽이고 왕비를 궁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이자보의 이 사치와 난잡한 행동이 샤를 6세를 자극해서 그의 정신이 더 빨리 부서진 것은 아닐까요? 여튼 이렇게 정신이 부서진 샤를 6세는 타로카드 놀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때 샤를 6세에게 위로가 되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데트 드 샹디베르라는 귀족 가문의 여인인데요. 왕비만 보면 막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샤를 6세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오데트를 이 광기 어린 왕에게 보낸 건 그녀의 집안인 부르고뉴 가문의 권력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데트는 샤를 6세에게 뭐 애정이든 동정이든 참 잘 대해주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이나 샤를 6세의 정부로 살았고 이 정신병으로 오락가락하는 샤를 6세를 돌보며 딸까지 낳았고 또 나중에는 샤를 6세의 임종도 지켰으니까요. 마음의 병이 든 샤를 6세의 위안이 되어준 여인이 있었다 하니 조금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샤를 6세가 이렇게 광증을 보여서 삼촌들이 국정을 장악하자 1408년 왕비 이자보가 섭정위원회를 여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비고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내세요. 자신이 섭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보의 이 문란한 생활, 또 시동생, 그 옷에 불을 붙였다는 오를레옹 공작 루이 1세와의 불륜에 관련된 소문 등으로 이 이자보의 평판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섭정을 하려고 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어찌 보면 샤를 6세와 이자보는 처음부터 합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불어를 못하는 왕비,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었겠어요. 이러다 보니 이자보가 낳은 아이들이 손의 정사로 낳은 아이들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프랑스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5세는 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 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죠. 아젠쿠르 전투는 중세에서 가장 처참한 전투로 알려져 있고요. 프랑스 군인이 1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장 로마누스 교회에서 영국의 헨리 5세와 샤를 6세의 딸인 발루아의 캐서린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결혼식 전에 트로아 조약에 따르면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북부 프랑스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졸지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이 왕태자 샤를은 파리에서 쫓겨나 부르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샤를 6세는 거의 정신이 없었을 거라 이 트로아 조약을 주도한 건 이 이자보 왕비인데요. 물론 역사적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들도 버리는 여인인 것 같아서 이 남편의 이 광증으로 마음고생을 했을지라도 동정이 가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트로아 조약으로 영국이 프랑스를 차지한 것 같았는데 헨리 5세가 조약을 맺은 지 2년 뒤인 1422년 8월에 사망하고요. 이후 샤를 6세도 그해 10월에 사망을 합니다.
트로아 조약에 따르면 헨리 5세와 이 카트린 공주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를 동시에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후 6개월인 이 영국의 헨리 6세가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리 6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삼촌이었던 베드포드 공작이 섭정왕이 되었는데요. 자, 이를 도저히 허용할 수 없었던 프랑스의 오를레앙파가 샤를 왕세자를 옹립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랭스에 있는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샤를 7세로 등극하게 된 거죠. 오늘은 유전이든 정신적 충격이든 이 광증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위태롭게 했던 샤를 6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재밌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